안녕하십니까. 6월 17일 오전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의 해석을 두고 지금 계속 논란이 뜨겁게 진행되고 있죠.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상,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형사사건으로 이미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재판을 계속하느냐 마느냐, 이것이 지금 논란의 핵심입니다. 꼬집어 말하면 이재명이 차기 대선에서 당선되더라도 취임 전 시작된 형사재판은 계속 진행돼야 되는지, 만약 재판이 계속 진행돼서 유죄가 선고될 경우 대통령직 유지에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부분이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은 형사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된다고 하더라도 재판은 계속되어야 한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서 제기한 헌법 84조 해석 논란에 여론이 한 전 위원장의 손을 들어준 셈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정도의 범죄자가 대통령이 되겠다는 생각을 아예 할 수가 없었죠. 할 수가 없었는데 그 때문에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전과사범에 지금 온갖 혐의로 재판을 4건의 재판이나 받고 있는 이재명이 야권의 유력한 대선 주자이기 때문에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뉴스원이 여론조사 전문업체 한국갤럽에 의뢰해서 지난 14일부터 이틀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8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형사사건으로 기소돼서 재판받는 피고인이 대통령이 될 경우 재판 진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질문 문항이 이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응답자의 73%는 재판을 계속해야 된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재판을 중단해야 된다는 응답은 21%에 그쳤고 모름 또는 응답 거절이 7%였습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재판을 계속해야 한다는 응답이 18에서 19세와 30대, 그러니까 18살부터 30대까지가 87%와 78%로 높게 나와서 제일 높게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전 연령대에서 60% 이상의 응답자가 재판을 계속해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젊은 층에서 그만큼 공정과 형평을 더 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역별로는 재판을 계속해야 한다는 응답은 광주 전남북과 제주에서 61%, 그리고 대전, 세종, 충청이 69%로 60%대였고 나머지 지역은 모두 70%대를 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서울과 인천, 경기가 각각 73%였고 강원이 74%, 대구, 경북은 무려 80%, 부울경이 77%가 재판은 계속돼야 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직업별로 보면 학생 응답자는 88%가 재판을 계속해야 된다고 응답해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습니다. 충격적인 것은 지지정당이나 정치 성향별로 볼 때 야당이나 진보 그리고 중도층에서도 재판을 계속해야 한다는 응답이 훨씬 높았다는 것입니다. 지지정당별로는 국민의힘 지지자 중 87%가 재판을 계속해야 한다고 응답했고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58%가 계속돼야 된다고 응답했습니다. 특히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67%, 개혁신당 지지자는 78%, 그 외 정당 지지층 77%가 재판이 계속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정치 성향별로 볼 때도 보수층은 80%, 중도층이 74%이고 진보층도 66%가 재판을 계속해야 된다고 답했습니다. 헌법 84조에 대한 해석 논란은 한동훈 전 위원장이 지난 8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유죄 판결 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자기 범죄로 재판받던 형사 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경우 그 형사재판이 중단되는 걸까요? 이런 질문을 던졌고 곧장 이슈화됐었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은 이튿날인 9일 이미 진행 중인 형사재판은 형사 피고인이 대통령이 된다고 해도 중단되지 않는다고 본다, 이런 자신의 견해를 적었습니다. 대통령이 되기 전에 진행되고 있는 재판은 당선되더라도 중단될 수 없기 때문에 대통령이 된 피고인도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한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되고 난 이후에 재판이 계속되어야 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헌법학자들도 이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재판이 계속 진행된다면 당선되더라도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해야 된다는 부분에는 모든 학자들이 공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재명은 지금 7개 사건에서 11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당연히 한동훈 전 위원장의 헌법 84조 문제 거론은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것이었습니다. 이재명이 지금 온갖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으면서도 시간 끌기를 통해서 대통령에 당선돼서 자신의 죄를 면탈하려고 시도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죠. 그런데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이 이재명의 이 같은 행태를 비판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여론조사 결과는 이재명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설령 자기가 의도한 대로 대선 때까지 대법원 선고가 내려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1, 2심에서 유죄가 선고되면 현재의 지지자들이 지지를 철회할 가능성을 보여줬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선거법과 위정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는 9월로 사실상 예정된 만큼 이 두 사건에 대한 재판은 대선 이전에 확정 판결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두 사건에 대한 이재명의 혐의 워낙 위중합니다. 그래서 아마 정상적인 재판이라면 이재명의 피선거권이 제한될 수 있는 그런 대법원 재판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이재명이 22대 국회가 개헌하기가 무섭게 이재명 방탄법을 발의하고 검사와 판사를 탄핵시키겠다 이렇게 엄포를 놓고 있는 것도 이재명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최대한 지연시켜서 대선 이후까지 끌고 가겠다는 것이 목표죠. 보다 못한 진중권 광운대 교수가 이재명 방탄용 법안을 잇따라 발의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민주당을 향해서 원포인트 개헌을 통해서 아예 헌법 84조 문구를 대통령에서 야당 대표로 바꾸라 이렇게 비꼬았습니다. 진 교수는 페이스북을 통해서 민주당이 이재명 수사금지법, 기소금지법, 유죄금지법, 혐의보도금지법 등을 만들어야 할 법이 너무 많아서 정말 바쁘겠다 이렇게 비꼬았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에 한꺼번에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을 알려드린다. 그러면서 원포인트 개헌을 통해 헌법 84조에서 단 한 단어만 바꾸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출을 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 헌법 84조 조항에서 대통령 대신 야당 대표로 문구를 바꾸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야당 대표는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출을 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니까 차라리 그렇게 헌법을 개헌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최근 민주당의 입법 독재는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는 지적을 받고 있죠. 이재명이 불법 대북 송금 사건으로 제3자 뇌물죄,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외국환관리법 위반 등 3개의 혐의로 기소되자 민주당은 지금 온갖 종류의 이재명 방탄법을 경쟁적으로 쏟아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새로 배지를 단 민주당 초선 홍위병들은 물불 가리지 않고 지금 우리 헌법에 위배되거나 법치를 파괴하는 법안들을 줄줄이 쏟아내고 있습니다. 심지어 야권에서조차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반헌법적이고 법치를 파괴하는 그런 법안들이 지금 무더기로 제출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한동훈 전 위원장의 문제 제기로 인해서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에 하나라도 이재명이 차기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그때까지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내려지지 않을 것이 확실시되는 대장동이나 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 재판이 계속 진행될 수 있을지 관심은 앞으로도 계속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